믿었던 FOMC마저 월가를 흥분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흥분시킨다는 표현을 좀 고무적이라고 바꿔야 될까요? 어쨌든 미증시 마감 브리핑 내용 살펴보시죠. 그냥 제목만 보시면 벌써 느낌이 딱 오시는데요. 시큰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지 분위기도 뭔가 바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분위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제목에 나온 기업 실적과 연준의 FOMC 결과 둘 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을 못했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고요. 오늘 마감 브리핑은 내용이 좀 짧네요. 일단 오늘 미증시의 메이저급 재료였던 FOMC가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색깔로 치면은 약간 회색 빛깔을 띠면서, 특별히 오늘 투자자들이 오늘이라고 해서 저가 매수에 나설 그런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의 유일한 호재가 있었다면 9월 신규주택 판매가 5.7% 급증하면서 2년 반 내 최대 폭을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지난주에요, 그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주택 착공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을 때, 물론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은 이 주택 착공이야 팔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 지나서 안 팔리면 이게 또 그대로 재고 물량에 가서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신규 주택 판매를 함께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내 오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의 바닥 탈출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이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지 어차피 신용으로 살아가는 미 국민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늘어난 가처분 소득으로 이 사람들의 소비를 활발하게 하면은 기업 실적은 늘어나고, 기업들은 수요 증가에 충당하기 위해서 또 고용을 늘리고, 그럼 소비가 더 강화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바로 주택시장 반등에서부터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규주택 판매 서프라이즈가 솔직히 오늘 기업 실적 부진이나 유로존 이슈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정말 확실한 호재였는데,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 평가 들어보실까요? 저와 의견을 비슷하게 내놓는 사람이 있죠. RBS 증권 측에서는요, 최근에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 미 주택 시장의 상승 사이클 진입을 증명하고 있었다. 현재 미 부동산 시장에는 재고 수준이 매우 낮고 어디를 봐도 불안정한 시그널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현상 유지만 된다고 해도 주택 경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쭉 개선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데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하나 들어있죠. 바로 미 대선입니다. 관련된 내용 뉴욕타임즈가 전합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요즘에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뉴욕타임즈 컬럼을 보시면 이제 11일 앞둔 미 대선을 바라보는 월가의 표심은 공화당 롬니 후보 이쪽으로 약간 좀 기울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또 경제적 관점에서 이거를 지금 글로벌 메이저 기관들의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주식도 위험자산 클래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런 현상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롬니와 오바마 지지율은 지역별로 한 1에서 2%포인트 격차로 그야말로 초박빙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바마는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었고 롬니는 상승 추세에 있다가 딱 만났다는 점이죠.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워낙에 진짜 귀신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오바마 지지층을 결집시킬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월가의 분위기는 조심스럽게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프랭닷 법안이나 볼커룰 같은 이런 금융 규제안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이는 달러 가치에서부터 일반 국민들의 대출금리까지 모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수조 달러 규모의 불확실성이라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수조 달러. 1조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이니까 최대 10배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이죠. 미국이 이라크전이랑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합쳐서 한 4조에서 6조 달러 들었다고 하니까 이거랑 거의 맞먹는 비용인데요.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차기 연준의장으로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어떤 교수가 매파적인 사람으로서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함합평이 있을 정도로 월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합종 연행으로 대선에 얽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두 편을 들어보시죠.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하우스 뷰는 뭔가요? 먼저 파이어포인트 증권입니다.
만약에 롬니가 당선돼서 버냉키 연준의장의 조기 퇴진을 압박하고 버냉키는 여기에 실력 저지로 버티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버냉키의 기존 통화정책 기조가 인질이 된다. 이건 다시 말하면 2015년 중반까지 저금리 기조 보증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없어지면 이것도 다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미 정부와 의회 그리고 연준 이 3자 간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힐 텐데 이게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독립성이 생명인 중앙은행장을 뭐 전직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임기 되기 전에 경질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또 평소에 정치적 명분을 거의 생명처럼 여기는 백악관 입장에서는 특히 부담이 될 텐데요. 하지만 만약에 일을 못하도록 계속 흔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알아서 자진 사퇴하게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다가 회의만 제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정권 잡은 입장에서 맘만 먹으면은 연준의장 끌어내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큰 불확실성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네요. 바클레이 캐피탈이 보고서 냈습니다. 2014년 1월에 어떤 연준의장이 새로 오든 간에 롬니 정권 하에서라면 연준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매파적인 기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연준 통화정책 기조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연준 임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인 만큼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 측에서는 만약에 롬니가 당선될 경우 단기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경우에 버냉키 조기 퇴진론이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만약에 미국의 단기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에도 크게 좋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이 모든 것들을 딱 4글자로 들으면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게다가 뭐 수조 달러짜리 변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이런 투심이 월가 금융사도 예외는 아니고요. 소나기 피하고 보자, 좀 세련되게 말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 위험자산 회피현상 되겠습니다. KBW 은행업종지수를 보시죠. 일단 지난 한 달간의 흐름에서도 코스피 지수와 추세적인 흐름이 상당히 동조화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쭉 늘려놓고 보시면은 KBW 은행업종지수가 한참 반등을 하다가 옆으로 차트가 뻗어버리면서 코스피도 역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적어도 오늘 하락세가 진정이 약간 되면서 하방을 어쨌든 확인을 한 것 정도는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어제 3천억 넘게 순매도까지는 아니다. 좀 진정이 되는 날로 일단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혈이 될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